안녕하세요. 카티 김태현 에디터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기아의 K9을 시승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에디터 L이 리뷰를 했지만요, 저도 오랜 시간 이렇게 같이 시승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좀 신기한 기술이 하나 눈에 띄어가지고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다는 전방 예측 변속 기술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듣자마자 전방 예측 변속 기술이 뭘까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찾아보니까 자율주행 기술의 영구 부산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조금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능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쉽게 이런 기술도 자율주행에 연관된 기술이었어 라는 이번 기능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장기 렌트를 고민 중이시라면 렌트나라 코리아로 문의해보세요. 전방 예측 변속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주행 경험 기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아직은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표현을 하기엔 아직까지 기술이 완전치 않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기술 상태를 생각하면은 주행 보조 기능이라고 하겠지만,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만큼은 그냥 자율주행이라고 일단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 하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제가 정해진 속도를 설정을 하죠. 그 설정에 맞춰서 또 차선을 인지시킵니다. 그래서 차량은 앞차와의 거리를 간격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선을 인지해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운행해 주는 걸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이 앞차가 끼어든다고 그냥 속도를 줄여주고, 앞차가 없을 때 그냥 가속해주고 차선만 유지해주고, 이 기능만으로 정의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운전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단순히 속도를 설정하는데 유지하는 그런 정도다 보니까 앞에 차가 갑자기 사라져서 속도를 갑자기 막 올린다던가, 혹은 앞에 차가 끼어들어서 갑자기 감속한다던가, 아니면은 설정된 속도에 맞춰서 커브를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커브를 돌면서 휘청한다던가, 생각보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주행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전방 예측 변속이 굉장히 눈에 띄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예측 변속이 뭘까? 우선 찾아보니까요, 전방 예측 변속이란 내비게이션의 지도 정보, 그 다음에 전방의 레이더와 카메라 정보를 조합을 해서요, 전방 도로 상황에 맞게 변속을 최적화시켜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내리막길에서 코스팅 모드, 항속 모드라 그래서 알아서 차에서 중립으로 기어를 빼서 연비를 아끼는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레이더와 카메라까지 결합해서 전방 상황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토대로 변속까지 해낸다는 기술은 확실히 한 단계 더 진보한 기술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에 따르면 내비게이션은 기존의 도로 데이터, 커브라던가 전방의 방지턱이라던가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너의 곡률, 그 다음에 오르막, 내리막 경사, 도로 종류들을 확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더는요, 앞에 차간거리, 그 다음에 상대 속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는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전방의 시야를 체크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변속을 실행시켜주게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보도자료나 인터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실제 이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 그런 데이터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커브에서는 변속 횟수랑 그 다음에 제동 횟수도 감소해가지고요, 소폭이지만 연비가 실제로 상승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내리막길에서도 불필요한 그런 제동 횟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고속도로는 기존에 달린 차량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 속도에 맞춰서 빠른 가속이 필요한데, 그때는 알아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줘서 빠른 가속으로 또 합류할 수 있게 가속력까지 이렇게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대비해서 변속을 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이 효율성 면과 그다음에 승차감, 이 모든 면에서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K9에서 직접 경험해본 전방 예측 변속 기술은요, 아쉽지만 아직까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 우선 전방 예측 변속 기능의 작동 조건은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눌러서 스마트 모드로 진입을 해야 이 기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스마트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면 클러스터 가운데에 6개의 아이콘이 뜨고요, 이 아이콘이 점등이 되면서 예측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6가지 큰 틀의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코너, 진입, 내리막길, 코스팅, 전방차 접근, 고속도로 진입 시 가속, 가속 카메라,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총 6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내리막길에 앞차와 가까워지는. 그런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두 개의 아이콘이 동시에 점등이 되면서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일단 코너길 진입, 우리가 항상 코너길을 진입하다 보면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진 않죠. 그래서 코너길에 진입하기 전에는 그 속도를 감속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알아서 엔진 브레이크를 준비해서 감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코너를 탈출하면서 다시 가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구동력을 확보해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속을 해줍니다. 모든 코너에서 작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브 같다, 눈에 보이는 큰 코너길에서는 생각보다 실제 운전하면서 많이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았고요. 그 다음 내리막길 코스팅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차에서도 일부 차종에서 좀 만날 수 있던 기능이라서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도심에서는 앞차의 간격 때문에 정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전방차 접근이라는 아이콘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일단 전방차 접근의 경우에는 전방에 차가 가까워지면은 엔진 브레이크 준비 통해서 엔진 회전수를 낮추고, 그래서 앞차의 간격을 대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이제 진입하면 스포츠 모드로 가속력을 높여주는 고속도로 진입 모드는 스스로 일단 수월하게 합류할 수 있게 스포츠 모드로 가속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합류를 했다고 판단하면 알아서 또 스포츠 모드를 해제해주는 변속을 다시 바꿔주는 모습입니다. 과속 카메라 도심에서 좀 너무 많이 보이시죠? 5030으로 과속 카메라를 정말 많이 만나는데 가속을 제한해주고요. 과속 카메라보다 속도가 빠르다 판단이 되면은 엔진 브레이크를 미리 작동시켜서 감속을 대비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과속 방지턱, 아니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다거나,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지날 때 미리 하향 변속을 해주고요. 그 지점을 지나면 다시 가속 성능을 향상해서 탈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변속을 제공해 줍니다. 실제 K9을 이렇게 타면서요, 제가 고속도로만 주행을 못 해봤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모든 기능들을 다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실제 주행에서 이질감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K9이 되게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제가 더 그거에 맞춰서 좀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 기능이 특별하게 차이를 느끼지 않게 그렇게 제가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개발진들도요, K9이라는 차량의 특성에 맞춰서 이질감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이 성능을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RPM까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속 시에는 엔진 회전수나 이런 게 생각보다 부드럽게 감속되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형 세단에 더 어울리는, 더 부드럽게 운전을 도와주는 그런 기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기능과 결합을 하면 어떻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이 적용된다면 그저 속도만을 유지하기 위한 주행이 아니라 여러 환경에서 이 차량이 더 판단을 하고 변속 타이밍을 조절해 줄 테니까 더 연비도 늘어날 테고요. 주행 안정감이 자율주행 모드에서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모드에서 코너에 진입할 때 제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유지한 속도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코너에서 알아서 부드럽게 감속했다가 탈출하면서 빠르게 탈출을 해주고, 앞차가 가까워졌을 때도 알아서 속도를 은근히 줄여주고, 그런 고속도로 진입할 때도 그냥 가속이 아니라 더 빠르게 가속하고 합류하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인 자율주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변속을 차별화를 두면은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처럼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자율주행 기능도 주행 모드에 맞게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또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네시스나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 프리웨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죠. 제가 설정한 속도에 맞춰서 더 부드럽게, 그리고 스포티한 세단이라면 서스펜션도 조금 더 단단하게, 좀 더 재밌는 자율주행 기술들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내연기관에 이게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전기차가 빠르게 다가온다면 이 알고리즘이나 이 기술을 모터에도 또 적용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OTA라고 해서 무선으로 차량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주죠. 이를 통해서 지도 데이터가 더 정밀해지면은 그만큼 실제 이 변속 예측 타이밍도 더 정밀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K9에서 만나봤던 전방 예측 변속 기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도로의 흐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효율적으로 모든 걸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진짜 자율주행 기술은 발전할
단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던 걸 좀 다시 한번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생각보다 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라는 것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처럼 더 빠르게 좋아진다면 앞으로 우리가 만날 자율주행 기술은 더 편안하고 더 쾌적하고 더 효율적인 기술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카티에서 꾸준히 컨텐츠 잘 준비하고 촬영해 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많은 응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